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한번 해보네요. 취업 스피치 면접 예상 질문 시리즈 답변 구조자 드리는 거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15개의 질문들, 굉장히 많이 빈출되는 질문들이고요. 그것들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일단 구조를 좀 짜드렸습니다. 빨리 구조 짜는 거 끝내버리고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답변 또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굉장히 바쁘네요. 오늘 제가 강의를 5개 정도 한 것 같아요. 컨설팅 3개 정도 한 것 같고 목을 좀 아껴야 되는데 그래도 이건 찍고 하루를 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째입니다. 16번째 질문은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거예요. 팀원들과 갈등이 있었을 때 해결한 경험은? 하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역시 이 질문도 경험 중에 또 대표적인 경험인 거라 붉은색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강조를 해야 되는지 당연히 아시겠지만, 제가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일단 나는 사회성이 좀 있는 사람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또 주도적으로 내가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내가 리더는 아니지만 팔로우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다양한 뉘앙스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답변을 만들 때 있어서의 구조 첫 번째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할 땐 면접에서는 어떠한 상황인지 면접관 머릿속에, 평가자 머릿속에 딱 그려질 수 있게 베이스를 깔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어떠한 갈등의 상황인지를 간략하게 한 문장 정도로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친구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갈등의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올 게 무엇입니까? 나는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면접용 답변은 뭐가 필요하다? 두 갈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니면 2번과 1번을 바꿔도 돼요. 예, 저는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를 먼저 얘기해 주고, 이런 갈등 상황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해 줘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두 갈식 문장에 좀 익숙해지지 않아서 첫 번째 바로 그럼 내가 두 갈식 문장을 못 말했어도 두 번째는 이걸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해결 키워드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저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졌습니다. 책임감을 가졌습니다 라는 키워드를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험이잖아요. 면접관 머릿속에, 평가자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끈기 있게 했던 행동을 설명해 주는 거죠. 두 문장 세 문장 정도로 구조적으로 첫 번째 뭘 했습니다, 두 번째 뭘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즉 여러분들의 고군분투한 내용을 얘기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결 키워드를 제시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1번과 3번과 4번만 얘기합니다. 2번을 많이 뺀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 평가자가 알고 싶은 건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실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여러분들만의 솔루션을 알고 싶은지 2번이니까 2번을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얘기할 때 남들을 되게 나쁜 놈 많이 만들어, 아니면 되게 아주 무기력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저만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다 반대했고 저만 찬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물론 좋은 의견을 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중에 원어분 댐도 될 수 있어요. 즉 평가자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돋보이기는 좋은 전략이지만 남들을 이렇게 깎아내리면서까지 여러분들 돋보이려고 하지 마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일단 내용을 좀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만약에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남들을 조금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째 문제, 이건 좀 약간 쉬어간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걸 좀 잡아봤습니다. 물어보는 거죠. 안정영 씨, 본인이 생각하는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LG 화학과 그 다음에 삼성전자라서, 우리 LG 화학 이미지 어때요? 삼성전자 이미지 어때요? 기타 등등의 그런 회사들 이미지 어떠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이미지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색깔 얘기하고 있고 이런데 제가 명확하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회사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아닌 걸 가지고 이미지를 물어볼 때 사람으로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은 면접관도 아는 사람이 좋겠지. 그렇다면 연예인, 그렇다면 스포츠 선수, 그렇다면 누구나가 아는 정치인은 좀 안 되겠다, 그죠? 그거 빼고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면접관도 알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얘기를 해주고 면접관으로 하여금 같이 좀 생각을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는 거죠. 그럼 하나만 더 갈게요. 뭐? 만약에 사람을 물어봐. 당신의 이미지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본인의 이미지를 나타낸다면 그럼 이때는 저는 사물로 하라고 해요. 바꾸라는 거죠. 자, 이건 저의 솔루션입니다. 사람이 아닌 것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보면 빨리 사람을 떠올리시고요.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보면 빨리 사물을 떠오르십시오. 제가 많이 좀 얘기했었죠. 저는 여러분들 제 이미지는요 바카스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거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솔루션을 쏙쏙쏙 제공해 주거든. 특히 여기 지금 면접 답변 구조 짜주는 거에서는 진짜 저는 핫식스예요. 항생제예요. 여러분들이 아픈 곳을 빨리 낫게 해줍니다. 하지만 저를 오래 만나면 안 좋아요. 뭐 약간 장난 섞인 부분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거는 가중치 있는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약간 쉬어간다는 차원에서. 그럼 내가 이 질문을 그냥 버릴 거야? 그건 아니죠. 한 질문 왜 버립니까? 그래서 면접관과 일단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잡아내서 얘 봐라 센스 있네 이런 느낌을 주자는 거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평가가 주어지니까 이 질문을 못해도 돼 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중요하진 않아. 하지만 못해도 되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금 제가 매일매일 얘기하지만 심폐소생 좀 하시라고요. 오케이? 그런 차원에서 18번 근데 18번 좀 중요한데 근데 제가 이걸 좀 빨간색으로 할까 노란색으로 할까 하다가 좀 여러분한테 많이 부담드리는 것 같아서 저한테 만약에 안정영씨 요즘 본인에게 가장 관심 있는 이슈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라고 한다면 모 가수의 마약 안 했다고 했고 눈물로 기자회견도 했다가 갑자기 또 안 했다고 했다가 갑자기 했다고 시인하고 그럼 뭐 전 스스로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뭐 이딴 얘기나 하는 뭐 그런 부분들 아니면 버닝썬 사태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특히 다대다 면접 들어가서 이런 질문 받게 되면 이거는 본인에게 나에게 있어서의 관심 있는 이슈 이 사람들이 궁금해할까?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페이크에 빠지지 마시고요. 평가자에게 관심 있는 이슈를 던져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를 오프라인 강의에서 학교에서 그다음 기관에서 만나신 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취업 스피치를 하면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취업 스피치를 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아니라고 뭐예요? 평가자가 듣고 싶어하는 말 하는 거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답변을 가만히 뜯어보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본인에게 가장 관심 있는 이슈를 물어보면 본인에게 가장 관심 있는 이슈를 얘기해도 돼요. 틀린 건 아니야. 그런데 평가자가 그걸 관심 있어 할까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내가 이 주제를 꺼낼 땐 평가자가 관심 있어 할까를 한번 배려해 달라는 거죠. 저 같으면 나에게 관심 있는 이슈를 물어봤지만 겉으로는 실질적으로 이건 평가자에게 관심 있는 이슈를 저 던져줄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산업의 이슈 던질 것 같아요. 특히 임원 면접에서 그런다면 아니면 만약에 실무자 면접에서 그렇다면 저는 직무의 이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오늘도 만들어 드렸지만 삼성전자 DS 지금 경제 뉴스 계속 때리고 있는 게 뭐예요? 삼성이 133조를 비메모리 반도체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도배하고 있죠. 도배에 넣고 있어. 그럼 내가 삼성전자가 가지고 3번 그게 관련된 항목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거 말고 다른 항목 없어요라고 한다면 무조건 반도체 산업으로 얘기해야지. 비메모리 산업 얘기해야지. 근데 비메모리가 쉽습니까?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그냥 공장 딱 지어서 재벌이하게 제일 좋은 사업 형태라고 얘기하잖아요. 찍어내서 만들어내면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가. 근데 비메모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메모리는 여러분들도 스스로 반도체 설계 능력만 있다라고 한다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걸 왜? 팹리스잖아. 그래서 파운드리에 맡기면 되거든. 즉 메모리 시장은 소품종의 다량 생산, 대량 생산이라고 한다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다품종의 소량 생산이라고 하잖아요. 메모리로 간다는 게 우리가 메모리까지 올라가는 것이 쉽지는 않은 그런 과정이었지만 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비메모리를 먹어야 되는데 비메모리의 어떤 바로 시스템 반도체 쪽은 힘들 것 같고요. 바로 우리의 사업 구조와 유수한 비메모리 형태인 파운드리부터 점령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줘야 면접관의 눈이 좀 번쩍 뜨이지 않을까? 이걸 좀 생각하자는 거죠. 다시 정리합니다. 제가 너무 반도체에 지금 좀 심취해서 얘기했는데 본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 본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하면 본인에게 여러분들의 입장에 맞추지 말고 평가자 입장에 맞춰주십시오.
그러면서 평가자가 뭘 관심 있어 할까? 가만히 보니까 내 직무가 좀 이슈네. 가만히 보니까 우리 기업이 좀 이슈네.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원한 기업의 산업이 이슈네. 그걸 얘기해 주자는 거죠. 구조는 프랩 구조 제가 말씀드렸죠. 포인트, 주장, 리즌, 이유, 이그젬플, 예시, 피, 제주장의 구조로서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면접관과 공감 포인트 갖자. 면접관과 대화하라는 말은 왔다 갔다 핑퐁 친다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대화는 뭐예요? 어떤 둘의 공통적인 주제 포인트에 대해서 왔다 갔다 얘기하는 게 공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질문 받게 되면 뭐야? 야, 나 니네 회사 올라고 이렇게까지 조사했다. 전 이거 꼭 드러내라고 합니다. 말할 거리가 너무 많아서 정말 말하고 싶더라고 면접관을 그냥 쏘아봐가지고 면접관한테 이런 질문을 오히려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저 또한 실제 임원 면접 때 저는 이런 질문을 받게 돼서 저한테 하는 질문이 아니었지만 제가 이 질문은 낚아채서 전 합격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이건 되게 좀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19번 또 쉬어갑시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이거 의외로 많이 나오고요. 특히 이제 삼성 쪽 꼭 물어봅니다. 역시 이건 평가 항목이 아닙니다. 그럼 버릴 거냐고 아니라는 거죠. 역시 공감과 설득해 주자고요. 그럼 뭐예요? 역시 포인트는 뭐예요? 면접관과 아는 사람. 여러분 제가 면접 구조 답변 짜는 어떤 원리를 알겠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보다 평가자가 뭘 듣고 싶어하는지를 파악하자. 그것만 갖고 가셔도 돼요. 면접관도 아는 사람. 그 다음 나올 게 뭡니까? 따라하려는 나의 노력이죠. 면접관도 아는 사람은 아까 역시 마찬가지로 연예인이 조금 가벼워 보인다. BTS는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BTS 이 젊은 친구들 물론 너무 뭐 나이가 어리다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면접관들 특히 임원 면접에서 BTS를 존경한다고 했을 때 약간 면접관들이 아무리 BTS가 정말 세계적인 아티스트라 할지라도 저는 조금 웃을 것 같습니다. 공감 포인트가 조금 아니라는 거죠. 그럼 조금 연륜이 있는 다른 어떤 분들을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스포츠 선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많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클로징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점 세계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을 본받아 나도 내가 맡은 일을 세계 최고로 잘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 끊임없이 성장하려고 애쓴다. 항상 도전하려고 애쓴다. 이런 부분들로 클로징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에 위소 획득했다. 면접관 아이고 야 너 애쓴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면접관을 웃게 만드십시오. 위소 획득하면서 그래. 뭐예요? 존경하는 사람 여러분들의 부모님 얘기하면 면접관은 면접관 자체의 부모님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포인트를 맞춰주자. 오케이. 자 20번째 질문입니다. 어렵죠 이건. 자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은 하면 여러분들 막 신나게 대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 또 제가 첫 번째 시간이었죠. 당신은 친구 사귈 때 뭐 보고 사귀냐 막 가치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함정이었죠. 왜? 여러분들을 압박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사람이 당신의 상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상황 면접이고요. 제가 또 상황 면접 편에서 좀 한번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건 상황 압박 면접이고 정답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되느냐. 일단 저는 기준을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은 무엇입니다. 라고 기준 얘기해 주고 그 이유 얘기해 줘야 되겠죠. 하지만 아까처럼 압박이 들어온다면 일단 맞추겠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상사잖아요. 상사기 때문에.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조직생활이고 내 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말은 듣겠다. 하지만 저는 그 다음에 이런 논리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게 저만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뭐냐면 항상 상황 면접에서는 모든 요인을 나로부터 찾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또한 상사한테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사한테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저 또한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사한테도 이런 점들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가볍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나 먼저 노력하고 상사도 노력을 좀 유도하고 해서 이 상황을 좀 벗어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상황 면접, 압박 면접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인정 먼저 해주고 나로부터 찾자. 그래서 압박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세분화시키자. 그 원인을 나로부터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효과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5가지의 질문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구조를 좀 짜드렸는데요. 제 구조가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건 100%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 같으면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뭐 같이 저한테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좀 어떻게 좀 괜찮냐라고 하는 검증도 괜찮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세분화시켜서 이런 질문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다라는 구조의 전략을 짜갖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비록 답변을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전 키워드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답변을 짜는데 수월하실 겁니다.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5개의 질문 한번 구조를 짜봤고요. 자, 굉장히 바쁜 5월입니다. 여러분들 5월은 정말 마지막 스퍼트, 구분응선을 넘는다 생각하시고 젖먹던 힘까지 정말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들게 왔고요. 저 또한 매일매일의 한계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달린다는 생각으로 버텨보겠습니다. 한 달 30일을 남았고요. 조금 더 많이 오래 보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6월 초중반까지는 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 왔습니다. 상반기 다 왔고요. 날씨도 되게 많이 더워졌죠. 우리가 겨울 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벌써 반팔 입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내시고요.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한번 가봅시다. 이 악물고 건강 잘 챙기시고 본격적인 면접 시즌 하나하나의 답변 잘 만들고 잘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저랑 같이 컨설팅하는 분들 답변 잘 만들어 갖고 오시고 점검하시고 가급적이면 저도 되게 힘들지만 이렇게 좀 열정적으로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목소리에도 꼭 힘을 실어주시길 바라며 숙제 꼭 해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